자,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투자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 수급 분석, 기관이나 외국인을 분석하면서 수급이 어디에 쏠렸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가 몰린 그러한 종목을 한편으로는 조심하는 그러한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개인 투자자가 몰린 주식이 왜 폭락 가능성이 높은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과거 선례를 분석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찾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 실증적인 방법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투자에 따끈따끈한 전략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주주, 보통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다 하면 개인 투자자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주주수가 늘어나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가 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액 주주 수가 단기간에 급등하였거나 또는 특정 테마의 주가 급등이 제법 길게 진행이 되면서 소액 주주가 급증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가 정말 몇 배씩 늘어난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 혹은 요즘 유행하는 어떤 종목의 소액 주주 수에서 관찰이 된다면 긍정적인 수급의 이점보다는 오히려 복잡해진 이해관계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잡해진 이해관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주주수가 만약에 한 명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심플하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땡이니까 매우 심플합니다. 하지만 주주수가 10명이 되었다 한다면 이 10명 중에는 어떤 사람은 주식이 한 요만큼 올라왔을 때 팔고 싶을 것이고 어떤 주주는 이만큼 올라왔을 때 어떤 주주는 이만큼 올라왔을 때 팔고 싶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그리고 어떤 주주는 물타기를 하거나 저가 매수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어떤 주주는 당장 돈이 급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투매하겠다 이런 주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잡해져요. 이게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 이렇게 되면 그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점점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됩니다. 만약에 주주들이 모여서 서로 우리 주주예요 하면서 하하하 하더라도 뒤돌면 서로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액 주주 수가 증가하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업보고서, 이건 연 단위로 나오게 되죠. 또는 분기보고서 안에 있는 소액 주주 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소액 주주 현황. 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어디서 봅니까?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연간,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에서 쉽게 조회가 돼요. 자, 왼쪽에 사업보고서 이렇게 펼치면 왼쪽에 메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주주에 관한 사항 또는 주주 분포, 이거 명칭이 조금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그 안에 한 중간 정도 또는 밑에 부분에 소액 주주 현황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회사는 반기 단위로 카운팅해서 제공하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는 분기 단위로 카운팅해서 소액 주주 수를 공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이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 현황 2023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보시게 되면 소액 주주수는 566만 8천여 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40억 주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예, 67% 가지고 있대요.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를 뽑아서, 예, 시계열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어느 특정 시점에, 종목에 따라서 소액 주주수가 몇 배씩 증가한 경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요 실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괴리가 있잖아요. 연간 보고서는 3개월, 그리고 분기, 반기 보고서는 대략 45일 동안의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괴리가 있습니다. 이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 특정 종목의 개인 순매수, 요걸로 대략 짐작해서 개인이 많이 늘었는지 대략 얼마나 늘었을까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명확한 공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과거 선례로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사례로 몇 종목도 분석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서요. 최근 거는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 선례 20몇 년 전, 그리고 20몇 년 전이 아니죠. 한 17년 전, 20년 가까운, 그리고 10여 년 전 사례를 꺼내봤어요. 하나는 현대미포조선이고요. 하나는 신라젠입니다. 자, 먼저 현대미포조선 사례를 볼게요. 거의 20여 년 전이죠. 2003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주황색 선이 현대미포조선의 당시 주가고요. 파란색 선이 소액 주주 수예요.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소액 주주 수가 폭증했다라기보다는 등락을 거듭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실질적으로 증가했느냐? 2007년에 폭증합니다. 이때 당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래에셋 관련한 펀드 따라하기 투자법이 유행이었어요. 17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 당시 현대미포조선을 2007년에 뒤늦게야 대규모로 매수하고 주주수가 폭증해요. 이러한 현상은 다음에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그 이후부터 해서 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주수가 폭증하고 난 다음엔 아이러니하게도 주주가가 폭등한 면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주가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2010년대 후반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신라젠입니다. 자,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액 주주수가 2017년에 거의 좀 부풀려 얘기하면 4배 가까이 증가해요. 2016년 대비. 엄청난 증가였죠. 그리고 2018년에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 주주수는 14만 7천 명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주가가 빠지는데도 소액 주주수가 증가할 때는 더더더더더더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그 다음에 폭락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앞선 선례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지 중요한 그 키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지? 싶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명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주주 급증 주의, 이렇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정 종목에 주가가 급등해서 버블 영역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대장주다. 사람들이 이 대장은 영원히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고, 소액 주주수가 전년 대비해서 몇 배씩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이고 한다면, 자, 당해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그 종목의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올리고 실제 다트 실적 공시에서 소액 주주수가 증가했다면 이것은 폭락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개별 종목을 접근할 때 주가 가격 부담뿐만 아니고 소액 주주수가 전년 대비 몇 배씩 증가했다. 혹은 전 반기 대비 몇 배씩 증가했다. 뭐 이런 일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고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만 우리가 조심하고 피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오늘 이야기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한참 사업보고서 공시 나올 때니까요. 조만간 삼성전자도 소액 주주수를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560만에서 어떻게 됐을지 저도 사뭇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 혹은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 한 번 정도는 체크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